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붙어 있으면 바로 지금 붙이세요. 답지 혹시 못 받은 사람? 아니 다 못했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 일단 한번 측정해 보시네. 부담 내리고. 자. 답은 왜 안 골랐어? 모르고 아니 답을 몰라야지 답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너도 답을 안 골랐네? 적절한 것도 모르고 아니 문제를 왜 안 풀어? 자, 다 하고 나면은 붙이세요. 저 노트에다가 알겠지? 여기다 붙이고 검사하고 끝내봐. 굶뜨다 빨리빨리 합시다. 그리고 그 부재 필요한 분들이 있었죠. 자, 다 붙이고 저한테 검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독해 수업을 이제 처음 할 건데,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오늘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요 데일리랑 이제 우리 진도를 나갈 건데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이제 독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좀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성민이 거 검사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개 푼 거지? 이거야? 해. 이따가 보여줄게. 자, 알겠죠. 자. 그러네? 왜 자꾸 와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순서적으로 이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한번 좀 가볍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정답이 되는가,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이 데일리 테스트 해설을 먼저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오늘 문제 푸는데 좀 이제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오늘 이제 진도를 어디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나갈 건지, 이런 거 어떻게 이제 진도를 나갈 건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일리 테스트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독후감 제로 교재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표를 확인했을 때는 지난번 시간까지 이제 89쪽까지 이제 진도가 나간 걸로 되어 있었어서 그래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문제를 출제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볼 건데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만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빈칸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걸 고르고 각 보기문을 올바르게 해석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즉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데이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 파악을 제가 여기다가 써놨어요. 간단하게. 자, 그래서 한번 보자면 진정으로 칭찬이 주어져야 하는 상황에만 아이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이. 자, 그 단서를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첫 문장.
certainly 분명히 praise 칭찬은 is critical 중요합니다. 뭐에 있어서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이 self-esteem이 자존감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에 중요합니다. But 그러나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when given 주어질 때 너무나 자주 for 뭐에 대해서 너무나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거라는 거는요 사소한 거 말하는 거야. 사소한 거. 그러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에 대해 너무나 자주 주어진다면 it 그것은 즉 칭찬 말하는 겁니다. 칭찬은 kills 죽이게 됩니다. the impact를요 영향력을 죽이게 됩니다. 어떤 영향력? A real praise 진정한 칭찬의 영향력을 죽이게 됩니다. 뭐 할 때? When it is called for 그것이 요구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한 문장 읽어거든. 한 문장. 자 다시 한번 볼게. 지금 끊어서 읽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끊어서 읽으면은 이제 해석은 우리가 되는데 이게 뭔 말이지?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것을 기준으로 앞뒤 문장을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 첫 문장만 읽으면 답 나오거든. 자, 앞 내용은 뭐야? 분명히 칭찬해주는 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맞죠? 칭찬해주면 자존감, 자신감이 올라가잖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가 있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칭찬을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사소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칭찬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그 칭찬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예훈이가 뭐 예를 들어 데일리를 막 다 맞았어. 그러면 아 진짜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효과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렇게 볼까? 형민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똥을 쌌어. 와 우리 형민이 똥 잘 싼다. 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칭찬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너무 사소한 거잖아. 그리고 뭐만 하면 칭찬하는 거야. 뭐만 하면은 와 뭐 예를 들어서 와 우리 뭐 서연이가 잠에서 일어났네. 혼자 잠에서 일어났네. 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효과가 떨어진다.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지금 딱 첫 문장만 읽었거든요. 바로 마지막 문장 볼게요. 여기 빈칸 부분. 자 여기 보시면 if they are not sure. 자 만약에 그들이 are not sure 확신하지 않는다면요. 뭐를? 여기에는 사실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They can do well. 그들이 할 수 있다. 잘 해낼 수 있다. 무엇을? Enough to earn merit badges. earn이라는 거는 얻다라는 뜻이거든. 얻다. merit badge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칭찬 스티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merit는 장점이라는 뜻이고 배지는 말 그대로 그 붙이는 거 배지잖아. 그래서 장점 배지잖아. 해석을 하면은 이게 뭐야? 그 요새독 시인이야? 나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포도 모양 막 이렇게 있어갖고 포도 모양 막 스티커 이렇게 하나씩 붙이고 요새 없냐? 알았어. 말들 나 지금 내가 좀비들이랑 수업하는 거야. 그냥 눈빛 보고 어쩌라고? 다 이러고 수업 듣고 있어 사실은. 어쨌든가 그래서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칭찬 스티커를 얻을 만큼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한다면 됐어요? 확신하지 못한다면 또는 if 만약에 선물이 are not guaranteed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들은 블라블라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 중간 내용을 좀 읽어야 알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서 그냥 전달해 드릴게요. 자 칭찬을 너무 사소한 걸 하면요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왔잖아.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칭찬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꾸로 칭찬을 하도 받다 보니까 이제 칭찬을 안 해주면은 섭섭한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밥 먹는데 왜 칭찬을 안 해주지? 나 혼자 라면 끓였는데 왜 칭찬 안 해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에 변화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거 해줘봤자 뭐 보상이 없네? 뭐 칭찬 같은 것도 안 해주고 보상이 없네? 그러면 뭐야? 그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중학교 때 이 비슷한 얘기로 예시로 들어줄게. 쌤이 중학교 때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든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중2 때 어땠냐면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약속을 걸었어. 내기를 건 거야. 보상을 건 거야. 어떤 보상을 걸었냐?
과목 100점 하나당 10,000원을 주겠대. 100점 하나당. 그래서 내가 뭐만 공부했는 줄 알아요? 한자랑 컴퓨터만 공부했어요. 한자랑 컴퓨터. 왜? 외우면 그만이잖아.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겁나 외워갖고 딱 2개만 100점 받아갖고 20,000원 탔어요. 나머지는 내가 일찌감치 포기했어. 어차피 안 될 건 아니까. 이게 비슷한 거야. 보상이 없잖아. 국영수를 공부해봤자 보상이 없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뭐야? 안 한 거야.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칭찬 스티커를 받을 만큼 내가 잘할 수가 없어. 내가 보상을 받을 만큼 국영수를 잘할 자신이 없어. 또는 내가 잘해봤자 선물도 안 주어져. 그럼 뭐야? 애들이 안 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하도 사소한 거에 칭찬을 많이 받아왔던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야. 이게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건데, 자, 1번에 나와 있는 저 표현이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Be unwilling to do such activities. 여기서 be unwilling to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에요. 자, 여기서 willing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기꺼이 뭐뭐 하는 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해석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돼요. 기꺼이 뭐뭐 하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on이 붙었으니까 기꺼이 뭐뭐 안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왜?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 보상이 안 주어지니까 애들이 그러한 활동을 안 하고 싶어 한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나머지 보기를 보자면 단어가 좀 어렵네요. Fulfill their given task very well. 이 fulfill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이행하다, 실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행하다. 그러니까 실행한다, 한다는 뜻이야. 한다는 뜻. 그래서 그들의 주어진 업무들을요 아주 잘 해낸다. 그러면 2번은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은 이 둘이 어때요? 관계가? 얘는 그러한 활동을 안 하고 싶어 한다고. 얘는 그들의 주어진 과업을 아주 잘 해낸다는 거니까 반대되는 내용이죠. 반대되는 내용. 그렇죠? 그래서 오답이 되는 거야. 3번은 make desperate efforts to get those gifts. desperate 이런 단어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필사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make efforts 이런 거 할 때 노력을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면 초딩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노력을 하다라고 해석하세요. 알겠죠? 이 비슷한 게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make에 mistake가 나왔어. 그러면 실수를 만들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실수하다예요. 하다. 알겠죠? 자, 다시 필사적인 노력을 한답니다. 뭘 위해서? 그러한 선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 선물이 안 주어진다고 했는데 선물을 얻기 위해 왜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번은 take part in the activities to get much praise. take part in 하면은 이게 참가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그 활동들에 참여한답니다. 그럼 사실 뒷내용은 필요 없고 이것만 봐도 틀렸잖아. 그 활동에 참여한다? 참여 안 한다고 보상이 안 주어지는데. 됐어요? To get much praise. 많은 칭찬을 얻기 위해서. 5번은 appreciate rivers and praise with their whole heart. 자, with whole hear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마음을 가지고잖아요. 직역을 하면요.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내 진짜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심으로 보상과 칭찬에 감사해야 한다. 아니 보상과 칭찬을 안 주는데 뭘 감사해? 됐어? 그래서 정답은 1번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구문 독해 파트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In our age of knowledge exploration. 자, in our age. 여기서 age라는 거 우리가 보통 나이라고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나이 말고요. 시대, 시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시대, 시절. 뭐 시기 이런 뜻도 되고요. 됐어요? 그럼 우리의 시대에 어떤 시대냐? 요런 시대야. knowledge exploration. knowledge는 지식, exploration은 탐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지식 탐험의 우리의 시대에 societies, 사회는 similarly, 비슷하게 또는 마찬가지로 have to be willing to finance. be willing to 또 나왔네요? 아까 했던 거죠.
무슨 뜻이었어? 무슨 뜻이었어? 아까 했잖아. 방금 했잖아. 방금 위에서. 이거 뭔 뜻이었어? 대답들도 안 하고 안 해 나도. 빨리 뭐야 이거? 얘 링크 뭐야? 기꺼이 뭐뭐 하다. 됐어? 응. 근데 앞에 have to랑 합쳐져 있잖아. have to가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은 기꺼이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꺼이 뭐뭐 해야 한다. finance는요 명사로서는 재정이라는 뜻이에요. 재정, 자금 이런 뜻인데 이제 동사로서는 자금을 지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금을 지원하다, 그러니까 돈 준다는 소리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재정 지원을 기꺼이 해야 한답니다. voyages into the scientific unknown. 그래서 항해, 이 voyage라는 건 항해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항해냐? 과학적인 미지로의 항해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 문장만 봤을 때는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뭐 내용 파악적으로는 넘어가고 이제 구문 분석 쪽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요 동사 부분이 조금 중요했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이거 3번이라고 써있네요. 2번인데. 자, 문장이 조금 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ge 또 나왔네요. 시대, 시절, 시기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geographic exploration이니까 geographic은 지리적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인 탐험의 시대에 사람들, 개인들은요, were bold. 이 bold라는 거는 대담한이라는 뜻이에요. 대담한. 뭐 용감한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개인은 대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대담했냐? 충분히 to sail into the unknown. 자, 미지의 것으로 항해하기에 충분히 대담했는데요. 그러나 they were economically supported. 그들은 경제적으로 were supported. 지원받았습니다. by their countries. 그들의 국가에 의해서요. 즉, 그 국가가 어떤 것이냐? The king and queen of Spain. 스페인의 왕과 여왕이라는 그들의 국가에게 지원을 받았다. In the case of Columbus. 콜럼버스의 경우에. 자, 이게 그러니까 뭐 내용이 좀 궁금할까봐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게 미지로의 탐험에 대한 이제 글이었어요. 이게 미지의 세계로 탐험하는 것. 그러니까 과학 시대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것을 탐구하는 게 이제 미지를 탐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그 중학생 때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혹시 그 과학 시간에 그 불턴의 원자설 혹시 이런 거 배우나요? 배우냐? 배웠는데 니네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 안 배우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있잖아. 물체를 계속 쪼개고 쪼개다 보면 안 쪼개지는 최소 단위 이게 원자 하면서 배우잖아요. 중2, 3 때 배운 거 아니야? 몰라. 내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언제 배웠는지. 그러면은 이제 그 불턴인지 돌대감인지 아무튼 걔가 계속 쪼개다 보니까 원자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걸 더 쪼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아직 미지의 영역이잖아.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이제 한번 더 쪼개봐야겠다 하면서 이제 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거지. 그게 아까 위에 1번에 나왔던 내용인 거고, 지리적 탐험의 시대에서는요, 이제 그 1400년대였죠. 그 콜럼버스가 이제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얘가 신대륙을 이제 발견을 할 정도로 굉장히 용감했다는 거예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아니 배 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어딘지도 몰라. 근데 그냥 일단 가본 거니까 어땠다? 충분히 용감했다고요. 근데 용감했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난 신대륙을 발견할 거야 하고 지 혼자 나가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배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왕이랑 여왕한테 지원을 받았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데일리 테스트는 앞으로 이런 포맷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이제 배우지도 않았던 걸로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좀 이제 그 독해 교재를 좀 펴볼 건데요. 페이지를 90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90페이지. 자, 일단은 오늘은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힌트를 먼저 좀 설명드릴 거예요. 힌트.
돼요. 제목이라고 써 있는 거. 일단 그 진도 부분에서는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던 걸로 일단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잠깐 보기 전에 앞서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이라는 걸 읽을 때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고 쉬운 버전으로만 제가 최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어떤 언어로 된 글이든 간에 모든 글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이거 중요한 거고 오늘 한 번만 할 거거든? 필기 잘해주세요. 글에는 뭐가 존재하냐면요, 소재라는 게 존재해요. 소재. 이거는 글뿐만 아니라 너네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나오는 게 반드시 이제 소재가 등장한다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 소재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여러분이 뭐 수행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해. 자, 얘들아, 지금부터 우리 자유 글짓기 할 거야. 소재는 분필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 그럼 너네들은 이제 뭐에 대해서 쓰는 거야? 다 분필에 대해서 글을 쓰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소재라고. 소재. 알겠죠? 소재라는 건 뭐야? 어떤 걸 가지고 글을 쓸까라는 글을 쓰기 위한 최소의 재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요,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글의 요지가 무엇이냐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주제는 뭐고, 제목은 뭐고, 요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소재 있잖아요. 이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해?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주제가 다시 한번 뭐다? 소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뭔 얘기했어? 이게 주제야. 그래서 자, 내가 여러분한테 분필이라는 똑같은 소재를 줬어. 근데 여러분이 쓰는 글의 내용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누구는 분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 누구는 분필을 발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분필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분필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되게 많죠. 그렇죠? 자, 우리가 분필이라는 이 하나의 소재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필 가지고 뭔 얘기할 건데? 이게 뭐라? 이게 주제예요. 됐죠? 자, 그럼 제목은 뭐냐? 제목은 간단합니다. 이 주제를 압축한 거예요. 주제를 압축. 근데 이 압축을 할 때, 여기서 조금 추가를 하자면, 압축을 할 때 그냥 줄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단어를 다른 단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단어나 다른 표현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고등학교 2학년에서 한 3년 전쯤에 시험에 나왔던, 이제 실제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요. 제가 한 가지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그 글의 내용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먼저 좀 얘기를 해줄게요.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라는 내용이었어. 기다리는 상황이 많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그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되고, 뭐 그쵸? 어디 뭐 콘서트장 갈 때 뭐 거기 이제 입구에서 또 이렇게 뭐 기다려야 되고, 이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 그치? 그래서 그 글쓴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기다리는 시간에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뭐라도 좀 하자, 건설적인 행동을 하자. 뭐 책을 보든 뭐 음악을 듣든 차라리 어떤 건설적인 행동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나왔던 거였거든. 근데 그 글의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 글의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영어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게 제목이었어. 이게 정답이었어요. Don't be a zombie.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좀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좀비가 의미하는 게 좀비가 뭔데? 이게 좀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한 거야? 글 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기다리는 사람을 좀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즉 압축한 건데 다른 단어로 표현한 거죠. 이 좀비라는 한 단어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기다리는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엄청나게 길잖아. 이걸 한 단어로 좀비 이렇게 쓴 거야. 근데 글쓰기가 뭐라고 말했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래서 don't be a zombie 이렇게 나왔었어. 이게 고등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패턴이라고. 그래서 제목이란 건 뭐냐면요, 압축을 하는 건데 그냥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나 표현을 활용해서 압축을 한다라는 점에서 난이도가 이 세 개 문제 중에 가장 높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지를 볼게요. 요지. 그 혹시 요지가 뭔지 알아요? 요지? 있으시게? 요지? 이거 아니고요. 요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할게요. 요지라는 거는 필자가 글을 쓴 의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 이게 요지거든요. 이게 요지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백설공주 이야기 다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에 간략한 줄거리를 말해본다면은 그거는 글의 요약 또는 글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백설공주가 이제 그 난쟁이 똥자루들 7마리랑 만나갖고 뭐 같이 쿵짝쿵짝 살다가 독사가 먹고 뒤질 뻔했는데 왕자가 뽀뽀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됐어? 이거잖아. 이게 요약한 거잖아. 그렇죠? 이거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내용을 요약한 거. 주제나 요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글의 제목은 뭐야? 백설공주. 압축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뭔지 알아요?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는 필자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독자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냐, 이게 요지라고요. 그래서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가 뭐냐면요, 권선징악이에요.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야? 쉽게 말하면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이 없된다. 이거예요. 이게 권선징악이야. 그래서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필자가 이 글을 왜 썼는데,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쓴 건데 그 의도가 뭐냐고. 그게 요지라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소재, 주제, 제목, 요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분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모의고사 유형의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글의 주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제 이게 좀 더 중요해지겠죠.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이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인 글은요 전부 다 나름대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 중3, 근데 지금 중3, 국어가 내가 배울 때랑 여러분이랑 달라갖고, 여러분 혹시 막 그런 거 배웠나? 막 뭐 운수 좋은 날 막 이런 거 배웠나? 국어 시간에? 배우냐? 안 배웠냐? 그런 거 소설 보면은 소설의 오단 구조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뭐였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 거 맞나?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글의 구조라는 거거든요. 국어에 그렇게 소설의 오단 구조가 있는 것처럼요, 당연히 영어의 모든 글에도요 글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글 구조가요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그 글 구조를요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여러 개, 막 수십 개 있단 말이야.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만 알면 돼. 하나만. 여러분은 뭐만 알면 되냐면요, 글을 파악할 때 딱 이제 주제가 뭐냐, 그리고 부연 설명이 무엇이냐 라는 거,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찾으면 돼요. 요것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자, 예를 들어볼게요. 뭐라고 그럴까? 만약에 혜린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석을 하고 싶어. 자, 예를 들어서 근데 결석하는 이유가 친구들이랑 놀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의도라고 쳐볼게. 자, 근데 이거를 너가 가서 이제 혹시 태린이 원장님 뵌 적이 있어요? 없죠. 네, 예림이는 원장님 뵌 적이 있지. 그럼 예림이로 예시드릴게요. 소리 바꿔서 예림이가 만약 토요일 날 결석할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랑 놀라고 이제 결석할 거야. 자, 그래서 이걸 가서 이제 원장님한테 말해야 돼. 그럼 이제 너가 노크하고 똑똑 원장님 들어오세요. 예림이가 딱 들어왔어. 원장님, 예림아 웬일이야? 원장님,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석 좀 할게요. 왜? 친구들이랑 놀라고요.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 있는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다시 똑똑 들어오세요. 선생님 저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석 좀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고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 원장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얘기해봐. 원장님 제가 요즘에 그 좀 데일리 테스트도 좀 잘 보고 있고 단어 시험도 계속 잘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숙제도 좀 안 빼놓고 잘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어쨌든 학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 근데 제가 진짜 지난 이제 제가 한 1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진짜 빠지지 않고 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뭐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다 쓸데없는 말들이잖아. 다 쓸데없는 말들. 그렇죠?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 자랑하려고 들어간 거야? 아니잖아. 예림이는 왜 들어간 거야? 결석하려고 들어간 거야. 결석한다고 말하려고 들어간 거야. 근데 이걸 처음부터 딱 하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밑밥 깔아야지. 밑밥. 나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밑밥을 깔아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제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정말 딱 한 번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좀 학원을 못 나올 것 같아요. 결석할게요. 이렇게 말 못하죠. 제가 좀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제가 이제 좀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너무 친한 친구인데 내가 이제 막 생일 파티를 해갖고요. 막 이제 얘기를 막 이만큼 불려놓는 거야. 그럼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의 본질은 뭐예요?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학원 빠질게. 이게 본질 아니에요? 맞죠? 이게 뭐야?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글의 주제예요. 됐어? 이게 주제야. 이게 본질이잖아. 그치? 그럼 그 전까지 말한 것들 뭔데요? 제가 요즘에 잘하고 있고 뭐하고 이거 뭔데요? 다 부연설명이죠. 됐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자, 이 글의 주제는 1번 예림이가 자기의 학원 생활 잘하고 있는 걸 자랑한다. 맞아요? 아니잖아. 이건 주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석을 한다. 이게 주제죠. 됐어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말을 할 때도 밑밥을 깔잖아요. 바로 다이렉트로 딱 본격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 우리도 밑밥을 깔잖아. 글도 똑같아요. 글을 쓸 때도요. 뭔가 결론만 빵 하고 내리면요. 뭔가 내용이 없잖아. 멋대가리가 없고요. 글이 멋대가리가 없고요. 왜 이런 건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연 설명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뉴스 기사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안 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 누구랑 핑크빛 어쩌고 이게 핑크빛만 써 있어. 예를 들어서 막 기사 보는데 누구 A와 하트 막 이런 거 B 어쩌고 막 핑크빛 이렇게 나와 있어. 핑크빛 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거 뭐야? 기사 클릭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핑크빛 잠옷을 같이 입고 있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요, 이 부연 설명들은요 좀 쉽게 말하면 어그로야. 어그로. 그래서 어그로 끄는 것들이에요. 진짜 본질적인 내용은요, 여러분, 모든 글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글, 이건 국어도 포함이에요. 국어든 영어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요,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글. 그래서 그 글에는 반드시 이 필자가 뭘 전달하고 싶냐라는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주제문.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주제문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글의 감각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글의 주제문은요, 글의 초반부나 글의 마지막에 많이 나옵니다. 초반부 아니면 마지막, 여기에 많이 나와요. 근데 때에 따라서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건 쌤이 알려줄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초반이나 마지막 이렇게 이제 글의 주제가 많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어디가 주제냐라는 걸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주제문을 찾을 때 기준은 뭐냐면 이 주제문만 읽어도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주제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배울 파트는 제목 파트이지만 제목은요, 여러분 주제를 압축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주제예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그냥 읽어는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유형 파악하기, 주제 유형과의 유사점, 글의 종류가 뭐 설명문이나 홍설문이다. 글의 소재와 주제를 찾아야 답을 고를 수 있다. 방금 얘기한 거고요. 주제 유형과의 차이점은요, 압축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의 핵심 포인트 뭐 어쩌고 나왔고 선택지 유형 나왔는데 여기만 잠깐 볼게요. 선택지 유형, 보기문 유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문문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주제, 부제 형식. 뭐뭐뭐는 땡땡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다. 자, 그러면은 바로 지체할 거 없이 바로 43번 질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그 내용이 쭉 써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자습서를 좀 이제 따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일일이 제가 쓰고 또 여러분 받아 적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테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 어디가 주제고 어디가 단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체크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문장 볼게요. 여기에 밑줄 쳐놓은 문장들이 있거든. 쌤이 이렇게 잘했어요. 밑줄 쳐놓은. 여기 밑줄 안 쳐져 있죠? 이 밑줄 쳐놓은 문장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93쪽에 다음 각 문장을 구문 분석하고 그에 맞게 해석하시오 해갖고 세 문장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문장들이 이 지문에서 주요 문장들이거든. 주요 문장들. 이 주요 문장들에 쌤이 밑줄 쳐놓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주요 문장에 대해서만 구문 분석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께 제가 숙제를 드릴 때 이 93쪽 부분 이런 거를 다 해와라라고 제가 숙제를 내줄 건데 여러분이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구문 분석과 해석은 써 있고요. 구문 분석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구문 분석과 선생님이 쓴 구문 분석을 비교해서 틀린 거는 바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당연히 93쪽이 여러분이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면서 동시에 바로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만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만. 자, 그러면 바로 첫 문장에 밑줄 쳐져 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studies. study를 공부라고만 해석하지 말고요. 연구라는 뜻도 많이 씁니다. 연구들. 어떤 연구? From cities all over the world. 그러면 전 세계의 도시들로부터의 연구가 show, 보여주는데 the importance,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중요성? of life and activity as an urban attraction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덩어리 묶어서 형용사 그리고 as 이하가 또 이렇게 꾸며져서 형용사 이렇게 됩니다. 구문 분석은 이게 끝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 세계 도시에서 연구, 전 세계 도시로부터의 연구가 뭘 보여주냐면요, 중요성을 보여주는데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대요. 생활과 활동의 어떤 생활과 활동이냐면 도시의 매력으로서의 생활과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이게 뭔 말이야? 애매하죠? 그렇죠? 뭔가 도시에서 연구를 했대.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어떤 게 중요하더래. 뭐가 중요하냐면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 근데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떤 매력이냐면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이 있고 활동적인 측면에서의 매력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 말이 애매하잖아. 이 생활의 중요성, 활동의 중요성 이게 뭔데? 말이 애매하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글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읽어봐야 돼요. 사람들은 gather, 모인답니다. Where things are happening. 자, 여기서 이 things라고 나오면요.
어떤 일이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상황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대부분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자, 그러면 일들이 are happening 발생하고 있는 곳에 됐어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고요.